지금부터 그 소셜 미디어 브랜드 마케팅 전략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박희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셜 미디어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회사 이름을 그 소셜 미디어 진흥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입니다. 제 관심 분야는 소셜 미디어 쪽이고 그 다음에 창업 쪽 분야고 1인 기업 쪽입니다. 그리고 제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비즈 코드입니다. BIZCOTI.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저는 한 1,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되게 작은 스몰 사이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도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호접 지몽 아바타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까요?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몸 푸는 작업인데요. 호접 지몽 어떤 말인지 아시죠? 혹시 설명해 주실 분? 네, 선생님. 장자가 예. 꿈을 꾸면서 나비가 되어 춤추는 걸 했는데 예. 춤추는 꿈을 꿨는데 내가 예.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예. 내가 실제로 나비인 것인지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다음에 아바타라고 영화 아시죠? 안 보신 분?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시고요. 영화 끝장면에 가면 그 리얼을 자기가 버리죠. 자기가 현실을 버리고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들어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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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다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앉으시죠. 네.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해보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를 잃어버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 자신을 이렇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리얼과 버추얼에 대한 경계 자체가 그 모호한 구분 선상에 있는 세상 아닌가 싶고요. 조금만 더 가면 아예 경계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호접 지몽 아바타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2010년도에 그 소셜 미디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고 주위에 뭐 친구들한테 들었고 책을 통해서 들으셨고요. 혹시 소셜 미디어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강의를 못 하더라도 다 이해하시겠네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그 소셜 미디어는 뭘까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소셜 미디어란?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소셜 미디어는 여기에 있는 선생님 바로 그 자체예요. 거기에 플러스가 더 돼요. 아이폰, 스마트 기기. 얘 또 플러스가 됩니다. 플랫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화하면 되는데 전화하는 거는 내 친구 1대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선생님들이 리얼타임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날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날려버리면 여기에 있지 않은 선생님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는 매개체예요. 전파자. 그런데 선생님 자체가 너무나 파괴력이 커가지고 선생님 한번 이야기하면
몇십만 명이 움직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에 있는 미디어에서, 그죠? 경계하죠. 기준에 있는 기득권 세력, 정치권에서 두려워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특별히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요. 각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디어가 돼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가감없이 인터넷상에다가 데이터를 올려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트위터상에. 그런데 데이터만 가는 게 아니고 사진도 가요. 동영상도 가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안녕하세요. 좀 더 가면 인터뷰까지 가, 동영상 인터뷰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디어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미디어 산업이 많이 좀 변할 거고요. 여기 선생님들도 그 생각을 달리하면 상당히 강력한 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들만의 미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영화 보면 그 해적 방송 같은 거 나왔잖아요. 뭐 유럽 쪽에 보면 단파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 통화하고 그죠. 이런 해적 방송도 나왔는데 실은 그 해적 방송이 지금은 합법적 오픈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그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나 일어, 중국어가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장벽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은 되는데, 그 구글에서 열심히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텍스트 번역을 하잖아요. 영어, 일어, 중국어, 그죠? 거기에 더 붙는 게 음성까지 붙어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중국이나 일본 가가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트위터 상에서 시간만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일본인 친구들 많이 사귈 수가 있어요. 실은 일본인 친구들 마팔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팔로우를 쫙 늘릴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소셜미디어는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빨래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아줌마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빨래터였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방 정도였는데 빨래터에서 동네 이야기 많이 하죠. 아줌마들 흉도 보고 험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훔쳐보고 있는 양반 저 사람이에요. 몰래 보는 거 관음증. 관음증이 소셜 미디어를 전파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대한 역할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소녀시대가 됐든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여러 스타나 유명인들의 어떤 실생활 그리고 그네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욕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뭐 먹고 살까?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밝히면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트위터는 10대들, 20대들이 트위터를 활성화시킨 게 아니고 30대 이상, 40대들이 트위터를 쭉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사회적으로 주목도 많이 받았고, 물론 뭐 초기에 김연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쭉 끌고 왔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만든 서비스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밥상이 한가득 차려있죠. 일명 진수성찬. 그리고 사용자는 숟가락 수저와